안녕하세요. 영상이민수기 5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스페인에 이민 와서 그러니까 언젠가 93년부터 10년이 지나가지고 처음에 10년 동안은 전국의 병원에 다니면서 의사들한테 침술 강연회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군데씩 그렇게 해서 주립병원 규모로 이렇게 이제 의사들한테 섭외를 맡겨가지고 전국에서 의사들이 공부를 하러 오면은 그 의사들을 통해서 그 동네 지역 주립병원에 이제 섭외를 해서 침술 강연회를 병원에서 하도록.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스페인에서 병원에서 침술 강연회를 한다 하는 것은 이제 뭐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뭐 좋게 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건 뭐 병원에서 뭐 요즘은 별거 다 하네 뭐 이렇게 또 투덜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10년 동안 이제 각 지역을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대충 이제 스페인의 풍토도 알 것 같고, 그 지방의 어느 정도의 그 뭐라 그럴까, 민도라 그럴까, 예, 그런 어떤 분위기를 이제 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조금 그 지루한, 또 피곤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모든 수고, 정력 낭비가 되는 그런 것을 좀 효과적으로 해보자 해서 제가 이제 방송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렇게 됐죠. 해서 제가 시골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시골집에다가 주차장을 이제 개조해가지고 강연장으로 만들어서 썼다. 그런 프로그램을 지난번에 프로그램에 그 시골 강연회다 이렇게 해서 한번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강연장이 이제 좁아지고 야외 강연장으로 이렇게 지방 강연회를 옮기게 됐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전국 강연회는 뭐 야외 강연장을 갖고 다닐 수도 없고 해서 계속 다녀야 되는데 사실 저한테는 무리가 됐습니다. 해서 방송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라디오 방송을 하는 게 어떠냐. 왜냐 하면은 라디오 방송은 먼 지역까지 갈 수 있고 또 경제적인 어떤 설비를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소리만 들리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뭐 스튜디오란다든가 뭐 이런 데에 그렇게 뭐 칠 열심히 하고 뭐 조그만 화분이라도 갖다 놓고 책이라도 쫙 걸어 놓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뭐 더 중요한 거는 잘생긴 사람이 아니래도 된다. 목소리가 좋으면 더 좋고 뭐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는 그 못생긴 사람이라도 라디오 방송은 괜찮다. 이제 그게 굉장히 호감이 갔고, 그 다음에 경비가 아주 적게 든다. 얼마나 적게 드느냐. 이 영상 방송, 이 비디오 방송을 하는 거에 비해서는 한 10%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을 그럼 해보자 했는데, 첫째 저는 이제 스페인 말을 이제 잘 못하니까 말만, 얼굴도 안 보이고 이렇게 말만 해가지고는 어떤 의사 전달이 참 힘들겠다. 그러면은 라디오 청취자들이 볼 때도 이거 뭐 기술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거는 나한테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텔레비 방송국으로 갔다 그랬죠. 아무래도 보이니까 표정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뜻도 조금 더 알 수 있고, 또 시청자는 이 텔레비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눈이 어느 정도 화면에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딴짓을 좀 덜 한다 그거죠. 라디오는 라디오 들으면서 뭐 요리도 할 수 있고, 뭐 라디오 들으면서 뭐 화투도 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잡지책도 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시청, 화면을 보면은 이제 눈을 이제 고정시키기 때문에 다른 걸 그만큼 못하니까, 주의가 집중된다. 뭐 그런 것도 있어서 저는 또 그것도 괜찮겠다. 의사소통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제 이거고, 나쁜 거는 뭐냐 하니까, 설비가 이제 복잡하고, 경비가 따라서 많이 든다. 그리고 방송 지역에 제한이 있다. 말하자면은 넓은 지역을 방송하기 위해서는 많은 안테나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또 그 뭡니까 엔라세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세뇨 그 주파수나 영상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다른 새에서 받아서 또 다른 안테나를 보내주는, 말하자면은 송신중개소가 필요하다. 해서 안테나도 더 많이 필요하다. 뭐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나 저한테는 안테나가 하나만 있어도, 마드리드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여기는 500만 주민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가시청자가 한 500만 정도, 주변에 이제 다른 조그만 동네들하고 합치면은 많으면 한 600만 정도 가시청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뭐 600만 정도라고 그러면은 요것은 스페인에서는 이제 지방방송이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저 네덜란드란다든가 벨기에란다든가 거기 뭐 이렇게 작은 나라들 있잖아요. 룩셈부르크란다든가 뭐 그런 작은 나라들은 한 나라에 해당되는 그런 시청자 수와 방송 지역이 된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그것도 과분하다. 뭐 경비가 라디오보다 10배가 들더라도 그것이 나한테는 더 편하겠다. 그리고 칠판을 놓고 이렇게 써가면서 하니까 사람들도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도 되고, 저한테도 좀 이렇게 의저리가 되고,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텔레비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텔레비를 하면서 이제 일어난 일들은 지난번에 다른 영상 이민수기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람비아의 안테나 밤에 이렇게 설치한 거. 재료를 낮에 이제 올려다 놉니다. 옥상에다가. 왜냐면 거기가 풍치 보존 지역이다 해가지고, 또 이게 무법이다 보니까, 텔레비 활동이 무법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제가 찜찜했어요. 또 이민 와서 또 뭐 얼마 안 되고 이민 온 애송이가 그런 마드리드 시내 한복판에다가 풍치 보존지구라는 데다가 허가도 없는 그런 안테나를 갖다가 쫙 몰린다? 그거 참 부담되죠. 그래서 안테나 재료를 이제 낮에 올리고, 안테나를 이렇게 세워서 올라가는 거는 밤 12시부터 이제 불을 쫙 하늘로 켜대고 안테나를 올렸죠. 그 일주일 되니까 안테나가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이 무법 안테나가 성장을 해가지고 쫙 30m 높이로 이제 안테나 탑에 지지대 기둥 같은 전봇대 같은 지지대가 쫙 올라갔어요. 그걸 이제 양쪽으로 사방으로 이렇게 쇠줄로 쫙쫙 잡아당겨서 묶습니다. 왜냐면 바람 불면 쓰러지니까. 그 위에다가는 이제 빨간 판넬로 되어 있는 이제 안테나, 송신을 하는, 전파를 송신하는 안테나 판이 있어요. 그 판을 이제 붙이는데, 그 판을 이렇게 붙이면은 사과상자 같이 생겼죠. 붙이면은 90도, 여기서 보이는 요 90도 쪽으로 쭉 이제 전파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달면 앞에는 보이는데 여기서 뒤에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쪽 뒤에도 또 이렇게 달아야죠. 달면 이제 이쪽도 또 보이고 옆에는 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옆에도 달고 이쪽도 옆에 달고 그러면 90도씩 90도씩 해서 360도가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일단 전파는 송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위에 360도 방향으로 시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처음에 시험 방송을 하게 됐어요. 이것이 진짜 전파를 쏴서 밑에 있는 데서 텔레비로 보이는지 제가 너무너무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 그 안테나 판넬을 좀 달아봐라. 오늘 뭐 이제 새벽이 돼가니까 작업은 그만하고 날이 밝아지니까 이제 우린 철수하자. 그 대신 2개만 우선 달아라. 2개만. 그래서 2개를 이제 다는데 이게 90도를 향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위에서 기술자가 그 전봇대 같은 그 지지대를 쫙 올라가 가지고 꼭대기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이거를 달아 놓느냐, 2개를 시험으로. 그래서 어느 방향에 시청자가 제일 없느냐, 제일 가시청자가 없는 지역, 사람이 많이 안 사는 지역이 어디냐 하니까 저쪽이라 그래요. 저쪽. 그 안테나 이제 그 꼭대기에서 보이니까 다 보이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쪽으로 2개를 달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안테나 기술자가 이쪽 말고 이쪽은 사람 아주 집도 많고 굉장히 건물도 많고 그런데 이쪽으로 달자. 기왕이면은 사람 많이 사는 데로 달자 그거죠. 많이 보라고. 근데 왜 사람도 없는 쪽으로, 산 쪽으로, 그쪽으로 안테나를 달으라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사람 없는 데로 달으라고. 그러니까 이거 안테나 기술자가 저를 볼 때는 제가 아무리 뭐 무식하다 그러지만은 뭐 도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저를 도른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야, 이거 밤에 12시부터 작업하는 이 무법 안테나 이걸 세우기는 세우는데 나야 뭐 기술자니까 세우긴 세우는데 이거 좋으니 저거는 한국놈이 돼가지고 진짜 아주 완전 또라이네. 왜 안테나를 한쪽 방향으로만 달면 사람이 많은 쪽으로 달지 사람이 살지도 않는 그 벌판에 산 쪽으로 다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한 말이 있어요. 새벽에 우리 이제 안테나 작업 철거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나는 이 방송을 사람 보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마드리드 사람의 어떤 사람이 이 침술이라는 거를 더군다나 나 같은 외국인이 와서 스페인 말도 모르면서 의사도 아닌 사람이 이런 거를 허구한 날 침술에 대해서 뭐 텔레비로 떠든다? 그리고 여기 뭐 스튜디오가 뭐 깨끗한 게 있냐, 조명이 뭐 제대로 된 게 있냐, 뭐가 있냐, 여기. 카메라가 하나 제대로 된 게 있냐. 카메라 3개는 제가 그 슈퍼마켓에서 그 이제 카메라 시대가 이제 VHS인가 뭐 VH 뭐 그거 있잖아요. 가정용. 그것이 이제 다 이렇게 지나갈 때, 카메라가 지나갈 때 뭐 파나소닉 뭐 이런 카메라 요만한 거 그런 게 이제 세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메이커가 다른 거를 하나씩 샀습니다. 골고루 산다 그러고 샀죠. 골고루 산다 그래가지고 이제 3개를 사가지고 텔레비를 한다 그래가지고 딱 이제 꼽아놓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녹화된 거를 보니까 3가지 세 가지 색깔로 이렇게 녹화가 됐어요. 그건 뭐냐? 카메라마다 그 색깔을 이렇게 찍을 때 그 찍히는 사진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카메라가 메이커가 다르면은
그 화면이 이렇게 저렇게 할 때마다 세 가지 색으로 나옵니다. 그 좀 그래요. 촌스럽죠. 그 남들이 볼 때, 야, 얘들 아주 완전히 무식한 텔레비 만들었구나. 이제 그렇죠. 하여튼 저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 조정 화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그 색종이 같은 게 쫙 여러 색깔이 걸려 있고 밑에 이렇게 쫙 돼 있고, 뭐 채널 몇 번, 뭐 방송 시간은 뭐 몇 시, 이렇게 적어서 옛날에 그 보면은 텔레비 안 할 때, 그 화면을 이렇게 고정 화면을 통해서 그걸 화면 조정이라 그랬어요. 조정 화면. 그래서 화면 조정 시간이라는 게 있죠. 방송하기 전에 한 30분 전에 음악을 막 틀어주고 방송국에서 이제 해봅니다. 색깔은 다 맞나? 소리는 잘 나가냐?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화면 조정, 그 조정 화면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뭐 조정 화면이 뭐 없죠, 뭐.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카메라를 하나 싹 돌려가지고 벽 쪽으로 딱 쏴가지고 향해서 벽에다가 그 도돌도돌한 그 석회 벽에다가 제가 페인트를 썼어요. 두손 TV 이렇게 벽에다가.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거기 밤새 방송을 안 할 때는 고기를 비춰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텔레비에서 이제 벽에 석회 이렇게 통통 가로 뿌려준 데다가 이렇게 손으로 두손 텔레비 물감으로 이렇게 쓴 거, 페인트로 쓴 거, 그거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건 뭐 아프리카 텔레비도 아니고 정말 이건 뭐 사실 그런 건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죠. 근데 저는 뭐 아쉬우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화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두손 텔레비의 조정 화면은 화면 조정 그 그림은 이제 벽에다가 그려서 그렇게 나갔다. 참 제가 뭐 두손 텔레비 얘기하면은 창피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한 번은 KBS에서 PD가 아주 진짜 좋은 그 뭡니까 베타캄 카메라를 들고 뭐 다큐멘터리를 한다던가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조 원장님 제가 프로그램 하나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해가지고 뭘 잘 부탁해. 여기서 뭐 벽에 있는 거 그런 거 먼지 있는 거 찍든지 아니면 뭐 천장에다가 빨간 전등담화 켜놓은 거 빨간 전등담화는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빛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약해가지고 화면이 안 나온대요. 선명하게 안 나온다나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 해서 이 등을 뭐 6,000도짜리를 달아야 된다나 그런 거는 하나 달으려면은 돈이 굉장히 비싸요 또. 그러니까 저는 뭐 잘생기지도 못했는데 선명하게 나오면 뭐 합니까? 저한테는 좋을 일이 하나도 없죠. 그냥 대충 그냥 희꾸무리하게 나와가지고 그냥 뭐 손이냐 머리냐 이런 것만 보이면 되고 제가 칠판에다 글씨 쓰면 이게 글씨냐 칠판이냐 그것만 보이면 저한테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좋다. 뭐 조명 같은 건 난 필요 없다. 형광등 있는 데다가 빨간 담화장 켜가지고 형광등 켜면 이제 송장같이 얼굴이 하얗게 나오거든요. 형광등 불은 못 써요. 그래서 이제 빨간 전등을 좀 켜놓죠. 피부 색깔 나오라고. 그리고 화장을 분을 맨날 바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굴이 송장 색깔 같이 이렇게 가운 색깔 같이 하얗게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방송을 시험 가동 중 할 때 안테나를 한쪽 방향으로 90도 방향으로 딱 걸었는데 그 90도 방향으로 걸었는데 거기가 이제 숲이 무슨 숲이냐 하면은 예사롭지 않은 숲이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마드리드를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쫙 나눠 놓으면은 그 북서쪽에 해당되는 그쪽이 이제 숲으로 쫙 돼 있습니다. 나바세라다 산맥이 있는 데까지 한 5, 60km가 쫙 그렇게 말하자면 집들이 없고 숲속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연 경관으로. 근데 그 숲속에 이제 뭐가 있나 하니까
아이고, 이거 왕궁이 있는 거예요, 거기. 왕이 이제 왕가가 사는 집이 거기 딱 그 숲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뭐, 왕가한테 이런 텔레비를 갖다 그럼 보게 한다? 그러면 안테나를 진짜 이쪽으로 돌려야 되나? 동네 사람들이 보면 차라리 뭐 아는 사람인지가 봐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무법 텔레비를 왕가가 사는 그 널찍널찍한 정말 자동차로 달려도 그냥 엄청 달리는 그 숲, 그쪽으로 다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이건 뭐 착각을 해도 제대로 착각을 했구나. 그래도 뭐 일단 무법 천지를 가는 거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나더라고. 그쪽으로 달고 그냥 내려와라. 이제 그만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이제 그쪽으로 계속 했죠. 그래서 방송을 해보니까 한 2년 정도? 한 2년 정도까지는 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전화번호를 적어놓습니다. 이제 화면 조정 화면에 전화번호를 적어놔요. 두손 TV 전화번호를 딱 적어놔요. 그건 뭐냐? 텔레비 우리가 방송을 지금 하고 전파를 쏘는 데 있어서 어떤 사고가 난다든가 아니면 잘 안 보인다든가 아니면 이게 전파 방해를 낸다든가 하면은 하여튼 연락해라 그거죠. 궁금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연락해라 그건데 뭐 연락도 안 오죠. 그러니까 방송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근데 뭐 이게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면은 텔레비 하나를 딱 주파수를 두손 TV에 맞춰 놔가지고 그거 탁 들어오죠. 나오나 안 나오나. 그 이제 집에서 이제 컨트롤하는 거죠. 예,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하여튼 집에 오면은 뭐 집에서 또 신경 쓰고 가면은 가는 대로 또 방송실에 들어가면은 거기 텔레비부터 또 다 켜놓습니다. 앞뒤로 한 대씩 딱 켜놔요. 소리는 잘 나는지 그림은 잘 나가는지 이제 그렇게 하고 한 번은 그람비아 지역이 이제 옛날 지역이 돼가지고 전기가 가끔씩 나갑니다. 전기. 그러니까 이게 유럽의 오래된 도시, 오래된 지역이라는 것이 조금 그런 기관 설비가 좀 좋질 않아요. 뭐 요즘은 뭐 그렇지 않지만은 처음에 제가 그때만 해도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전기가 나가는 건 좋은데 송신기가 이제 딱 나갑니다. 송신기가 나가면은 집에 가가지고 딱 텔레비를 이제 틀어보면은 텔레비가 까맣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 비 오는 것 같이 뜨끼 예?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올 때 그 텔레비 화면 있잖아요. 그걸 여기서는 비 온다 그래요. 비가 막 와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송신기가 꺼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집에 왔다가 또 다시 또 이제 주차장 가가지고 또 차 몰고 다시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옥상에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 송신기를 다시 처음부터 잘 켜야 되거든요. 또 이렇게 데펴가면서 그거 못할 짓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무실서부터 이제 옥상까지 이제 올라닥 내려닥 하면서 이제 해놓고 이제 잘 됐겠지. 집에 또 와요. 좀 있으면은 또 비가 옵니다. 전기가 또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룻밤에 3번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3번을 가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어떤 시청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영감님인데 그 영감님이 전기 기술자였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두손 텔레비를 아주 열심히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텔레비가 그렇게 나가다가 방송이 하룻밤에 3번이 꺼지니까 전화가 오는구나.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전화도 없고 그럴 때는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진짜 방송국은 그래요. 그래서 전기가 나가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내가 3번이나 지난밤에 갔었다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시냐면은 자기가 전기 기술자인데
그 전기가 몇 시에 나갔는지 그걸 다 적어놨더라고요. 몇 시에 이렇게. 그래서 전기가 나갔는데 방송실에 혹시 전기 장치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자기가 와서 자원봉사로 가서 그 전기 시설을 좀 가끔씩 봐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고맙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 뭐 그렇지 않아도 그냥 뭐 중국놈 테레비라고 그러면서 뭐 사람들이 지금 한참 뭐라 그러고 뭐 보이는 것마다 다 촌스럽고 그냥 가난한 티가 빈티 가난한 티가 그냥 철철 나는 그런 테레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이제 자격지심에 야 이거 진짜 그런가 해서 이제 저도 이제 또 용돈을 좀 풀어가지고 전기기술자들을 싹 불러가지고 야 전기장치 확실히 손 좀 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이제 점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2년 지났습니다. 2년 지나니까 이제 전화들이 옵니다. 그동안에 이제 프로그램 계속 보니까 이 침술이라는 게 내가 가서 좀 치료 받아봤으면 좋겠구나. 내 어머니가 가서 치료 받으면 혹시 좋지 않을까 해서 전화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진료실로 오라고. 진료실은 바로 이 방송실 밑에 있다고. 그란비아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레비를 보고 환자가 오는 거죠. 그것을 저희는 이제 TV 환자라고 그래요. 텔레 환자. 테레비를 보고 왔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은 신뢰성이 별로 없는 환자가 왔다 그 소리입니다. 제일 좋은 환자는 무슨 환자냐? 다른 환자한테 소개를 받고 온 환자. 그 환자를 저희들은 이제 좋은 환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얘기해서 아는 사람끼리 얘기를 해서 왔기 때문에 뭐 믿음이 더 가는 그런 상태에서 왔다 그거죠. 이 테레비라는 게 사람한테 믿음을 주는 게 참 힘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저야 뭐 진짜 벽에다 이렇게 색칠해서 두 손 TV 하면은 그게 추접스러워서 그렇지 진실된 그런 화면 아니겠습니까? 말을 제가 스페인 말을 몰라서 그렇지 뚜덕뚜덕 맞춰서 칠판 앞에서 그냥 몸살하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게 진실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 진짜 가짜라면은 스페인 말 잘하는 사람 의사 딱 시켜서 제가 할 거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이 테레비로 보고 오는 환자들이요 와서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치료를 안 받아요. 왜 안 받느냐? 첫째, 치료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테레비를 보고 그렇게 와서 이제 하니까 여기는 뭐 동양 사람이 이제 치료하는 데고 뭐 테레비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테레비 경비 쓰고 돈 아쉽겠느냐. 두 손 테레비는 선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돈 퍼붓고 이거 하는 거다. 그러니까 가면은 그냥 돈 조금 내면은 그냥 치료해 줄 것이다. 이제 그렇게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스페인하고 한국은 참 그런 게 모든 게 반대가 많아요. 한국에서 누가 텔레비에 나와서 뭘 하면은 저 사람들 하는 건 뭐 이런 건 좀 비싸지 않겠나? 돈 많이 들고 그런 데 가면은 글쎄 치료비 더 뭐 들고 선전비도 내고 그럴 텐데 그렇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한국에서는 여기서는 반대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그냥 대충 그냥 반대입니다. 텔레비에서 뭐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가서 말만 잘하면 공짜로 지 뭐 텔레비에도 돈 들여서 하는데 침술해서 뭐 공짜로 나서줄 거다 선전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치료비가 진짜 비싸서 그런지 아니면 자기한테는 비싼 건지 좌우당간 치료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환자가 오면은 테레비 환자인지 아니면 다른 환자한테 소개받은 환자인지 그걸 다 적어라. 환자 카드에 적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잘 적습니다. enviado por paciente o enviado por tele 두 가지로 적는 거예요. 환자가 뭐랬냐? 테레비를 보고 왔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생겼어요. 왜냐? 좀 테레비 하느라고 힘들고 돈 들고 환자 보는 시간도 없어서 우아래로 뛰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맨날 이러고 하는데 테레비 본 사람들 테레비로 다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웬만한 거는.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이제 꼬치꼬치 텔레비에서 한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 말이야 텔레비로 그냥 지구장창 한 얘기를 이렇게 진료실에 와서 말을 시키면 시간도 없고 그거 어떡하냐. 진료실에 와서는 치료를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그런 것만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다. 나는 그렇게 시간이 없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게 꼬치꼬치 텔레비에서 한 얘기를 다 물어보냐 도대체. 이제 제가 신경질이 나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때는 저 못된 건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들 아주 그냥 아예 그냥 병 나서 죽어버려라.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진짜 천연공로할 제 오기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테레비 환자들은 이거 이제 시간 배정해 주지 말아야 되겠다. 네? 상담 시간 주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이제 이런 오기가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물어보느냐. 텔레비로 한 얘기를. 그러니까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텔레비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그 앞에 텔레비 카메라 찍는 앞에 그 글자판이 다 나와가지고 글자판을 읽는데요. 알긴 잘 알아요. 네. 뉴스 시간에서 그거 다 배려는 겁니다, 사람들. 왜냐면 뉴스 데스크 뭐 이런 거 할 때 이따만한 그 화면이 붙어 있어요. 텔레비 카메라 앞에.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이렇게 뭐 안녕하세요. 오늘 9시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오늘 6시에는 무슨 사건이 터지고 뭐 쫙 얘기를 합니다.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거 뭐냐면 카메라 앞에 글자판이 나오는 화면이 붙어 있어요. 물론 그 글자판에 나오는 화면은 텔레비에서 녹화하는 아나운서의 그림에는 들어가진 않죠. 그것이 이제 비싼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그렇게들 하는데 당신 강연하면 텔레비 할 때는 아주 멋들어지게 참 재미나게 그렇게 했는데 당신이 카메라 앞에 있는 글자판을 보고 읽고 그렇게 까불어댄 건지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니면 진짜 알아가지고 당신이 속 얘기를 아는 지식을 말하자면 진실로 그렇게 얘기를 진짜로 한 건지 그거를 알아보려고 저한테 다 물어본답니다. 그러니까 종이를 하나 써갖고 와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시험을 봐요. 저를.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이민한 사람이라지만 숟가락도 없이 이민한 사람이지만 제가 뭐 환자한테 지금 시험 보겠습니까? 환자를 그냥 잡아버리지?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환자는 와서 저를 시험 보려고 그러지. 저는 환자 잡으려고 그러지. 진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치료비는 또 무진장 비싸지. 안 돼요. 테레비 보고 왔다 깎아줘라?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테레비는 무조건 다 공짜고 선전도 안 하고 우린 그러지만은 진료실에서는 이건 뭐 확실하게 합니다. 확실히. 그래요. 그 여기 불란서 사람들 말에 무슨 말이 있느냐. 우정과 사업은 구분해라.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텔레비를 보고 왔으니까 뭐 내가 이렇게 멀리서 텔레비 보고 이렇게 왔는데 잘 봐줘라. 교통비도 깎아주고 좀 해라. 그런 거죠. 시청자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은 환자라는 거 아닙니까? 시청자라면 인사하러 온 겁니까? 그럼 내려가서 커피 한 잔 먹어도 되고 그런데 환자는 왔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걸 갖다 붙이냐 이거 시청자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것이 불란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참 그 의미가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정과 사업, 직업은 구분해라. 그거죠. 그래서 어느 환자들하고 그게 좀 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테레비로 계속 수고하고 경비는 점점 더 많이 들어가고 일은 더 복잡해지고 시간은 더 없고 이런 상황인데 힘들죠. 그래서 이제 한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나니까 테레비 환자가 또 이제 계속 옵니다. 와가지고는 맨날 얘기시키고 치료는 안 하죠. 그러니까 뭐 저는 상담료를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치료 안 하고 가면은 이제 이론도 이제 수입이 없죠. 근데 여기 의사들은 대체적으로 상담을 하면은 상담비를 받습니다. 근데 저는 받질 않아요. 왜냐하면 무조건 뭐 물어보러 오는 거는 무조건 알아.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힘들고 피곤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한 번은 테레비 환자가 왔어요. 와서 이래저래 한데 뭐 테레비 환자들은 말이지 아이 그거 뭐 여기 와서 침 맞을 환자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지금 옆에 치과에서 여자아이 엄살피는 아이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이를 지금 치료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여자 애가 저렇게 이제 고함을 치고 있어요. 이제 옆에서 치과에서 하도 소란을 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좀 멎었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저를 시험 보려고 그러지 저는 이제 환자를 잡으려고 그러지 이러니까 뭐 되는 게 없죠. 그러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환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방송실로 전화가 왔어요. 그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이 테레비는 어떤 그 침술을 가리키고 침술로 진료하는 그런 기관에서 그런 일을 하는 곳에서 방송하는 거 아니냐, 침술을 보급하기 위한 그런 테레비 방송 아니냐. 환자들도 나와서 경험담도 얘기하고 참 재미난데 도대체 치료할 수 있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안내를 왜 안 하냐? 진료실은 어디에 있느냐? 뭐 그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진료실이 있다. 그거는 이제 다른 곳에 있고 전화번호도 다르고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전화번호를 좀 알려줄 수 있느냐? 아, 그래, 그럴 수 있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환자가 테레비 환자로서 이제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상담을 하러 와가지고는 저한테 냅다 나무라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테레비에 맨날 나와가지고 뭐 침술에 대해서 뭐냐 그럴듯한 얘기 맨날 하고 우리는 재미나가지고 맨날 당신만 나오면은 그냥 식구들이 쫙 앉아가지고 테레비 보고 앉았는데 보다 보니까 아 이거 치료 좀 한번 받아봤으면 이제 이런 생각이 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디가 치료하는 데인지 뭐 알 수가 있나 도대체 집에서. 그래서 이 테레비 조종 화면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다고. 그래서 진료실을 이제 알고 상담을 하러 지금 왔다고. 근데 당신 말이지 정상적인 사람 아닌 것이 그렇게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수고 들여가지고 방송을, 침수를 보급한답시고 방송을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가면 침술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당신이 하는 이 테레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테레비 방송국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왜 안내를 안 하냐? 당신 진짜 완전히 또라이 아니냐? 세상에 그런 방송이 어딨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뭐 침술이 이렇게 좋다 저렇게 좋다 해놓고 어디 가서 치료 한번 시험적으로 받아봐라. 이런 얘기도 한 번도 없이 디립다 방송만 하고 있지 않냐 지금. 그러니까
제가 뭐 침을 잘 넣지 못 넣지 그건 둘째 문제고, 저의 그 뭐라 그럴까,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저의 정신 상태를 시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홍보 사업은 홍보 사업이고 진료 사업은 진료 사업이지. 그걸 뭐 이리저리 섞어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저렇게 다 엮어가지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있냐. 이 업계가 무법이다, 무법. 어떻게 하라는 법이 없다. 선전해라, 하지 말라, 아무 법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선전을 하고 안내를 할래도 그것도 귀찮고 피곤하지 않냐. 뭐 안내문 써서 또 텔레비 화면에 넣어야 되고 프로그램에 넣어야 되고 또 연락 오면 전화 받아야 되고 뭐 얘기해야 되고, 나 지금 그럴 여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텔레비 환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하는데, 이런 진료를 소비할 만한, 이용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고. 왜냐면 5년 동안에 텔레비를 통해서 자기가 침 맞아봐야 되겠다 결심을 딱 하고 주머니에다 침값을 딱 넣고 침 맞으러 또박또박 온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야. 다 나를 시험하러 오고 말이지. 당신은 내가 뭐 정신 상태가 정상인가 아닌가부터 이러고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텔레비 환자라는 건 밥맛이 없다. 내가 텔레비를 할 때는 남들은 뭐 나를 이민은 거지를 알고 텔레비를 보면 야 저거 생기기도 못생겼는데 애가 무지 추접스럽네 그렇게 할지 몰라도,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시작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재원은 다 채워져 있다. 재원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난 그 돈 쓰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 돈 써서 더 큰 돈 벌려고 그러는 사람 아니다. 벌리면 좋지만 안 벌리더라도 그 돈을 좋은 목적 사업에 쓰지 않았냐. 난 그런 사람이다. 소위 말해서 법인장이다 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인장 거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법인장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뭐 긴 얘기할 필요 있습니까? 사실 법인장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법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까 또 오해를 해요. 모르면 배우려고 그래야 되는데 알기도 전에 자기 비판부터 하고 자기 개인 기분대로 말하고 이래요. 경솔하게. 사람들이 경솔해요. 그래서 제가 텔레비를 할 때는 그 텔레비를 해서 그래도 그 예산을 세워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돈이 다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추접스럽든 아니든 간에. 텔레비라는 게 뭐 화면에 그림이 뭐 이렇게 종이에다 이쁘게 하나 그린 거, 그게 뭐 몇 푼이나 됩니까? 종이에 화면이든 벽에 그렸던 화면이든 간에 그걸 내보내려면은 그 내보내는 모든 장치서부터 기계 설비서부터 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부터 그게 보통 일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 텔레비라는 거는 국가 단위에서 이걸 시작했던 일입니다. 국가 단위, 정부 단위에서. 정부 차원에서 어느 나라나 텔레비 방송국을 했지, 민간인 차원에서는 뭐 참기가 힘들어요. 돈 있고 빽 있고 참 그래야 됐어요. 그리고 재주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이게 할까 말까 한 그런 거였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뭐 TBC 방송인가 뭐 동양 방송인가 뭐 그 있잖아요. 이병철 씨가 했다든가 뭐. 이병철 씨가 역시 난 사람이기 한 거는 뭐냐면 이 방송계에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전파 쏘는 방송계에. 그래서 그랬는지 결국은 뭡니까? 삼성 뭐 전화기 뭐 그런 거라도 하나 만들어서 지금 직원들 밥 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에? 직원들 뭐 쫓아내고 그런 말은 없잖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뭐 얍살한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제가 이제 그런 뜻이고, 그래서 이 환자한테 제가 정신교육을 시켰습니다.
여보시오, 이 테레비 보고 오는 환자들은 정신 상태가 벌써 틀렸어, 환자가. 목숨 걸고 치료를 받으려고 그래야지. 환자는 체면이 없어야 되는데, 안면몰수하고 치료를 받으려고 덤벼들어야 된다고. 그런데 뭐 와서 시험이나 보려고 그러고, 당신은 뭐 정신감정이나 하려고 그러고, 이러기 때문에 테레비 환자들이 집안에서 병 못 고치고 골골 앓고 있는 거다. 테레비나 보고 있으면 뭐 병이 낫나? 그 침술 강의하는 거 뭐 백날 보고 있어서 뭐 병이 나서? 안 낫지. 그 병 안 낫고 고생하고 있다 이거야. 몸뚱이로, 아픈 거 참아가면서 그러고 있다 이거지. 그게 이제 제가 또 화딱지 냈죠. 화딱지 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건 뭐 정신 또라이는 아닌가 보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지, 그럼 자기는 치료를 받아보겠다고. 이래요. 그래서 첫 번째 환자가 생겼습니다. 5년 만에, 방송 5년 만에, 여러분. 테레비를 보고 온 환자가 그렇게 정신감정하러 왔다가 저한테 정신교육 받고 치료를 받게 됐어요. 치료비를 내고, 물론. 네. 치료비 얘기가 이제 나왔으니까, 치료비 얘기를 좀 하면은, 제가 치료비가 얼마다, 이런 얘기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할 필요도 없죠. 그렇지만, 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치료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댓글에 달아보세요. 그러면은, 조 선생님 치료비는 그럼 얼마쯤 되겠습니다? 얼마지? 요만큼 됩니까? 그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거 알아맞히는 분들한테는 제가 선물을 하나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침값을 얼마씩 받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한 번은 여기 와서 침값을 정할 때, 그동안에 침값이야 뭐 어떻게 됐든지 누가 해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건 제가 하는 침술의 침값 아닙니까? 그건 이제 제가 정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 진료를 하는 산부인과 의사,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 얘 진료비를, 침술의 진료비를 정했다. 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비쌉니다. 여기서 산부인과에서 개인 진료하는 산부인과 의사한테 그 부인네들이 진료를 받으러 다닌다는 것은 조금 고급스러운 진료에 들어갑니다. 좀 고급스러워요. 좀 부인네들도 까탈스럽고 또 치료비 있게라도 내면서 잔소리라도 하는 그런 부인네들이 이제 개인 진료 부인과에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치료비도 조금 이제 좀 비싸고 그럴 텐데, 진료실들은 이제 아주 멋있게 무슨 뭡니까, 고상한 미장원 같이럼 그런 식으로 멋있게 해놨어요. 이제 그래요. 그런데 제가 침값을 그렇게 정하고 나서 또 침값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환자들은 무조건 다 비싸지 않습니까? 돈을 내는 사람은 뭐든지 다 비싸요. 받는 사람은 뭐든지 다 값이 싸고. 세상은 이제 그런데, 사실 따지면 좀 비싸죠. 그런데 제가 침값을 고수를 해야 되겠다. 남들이 침값을 내리더라도 나는 뭐 그런 일은 없겠다. 근데 저한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 힘을 실어준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 하니까 이제 제가 어찌저찌 해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벤츠 차를 타게 됐다. 벤츠 패밀리에 들어가게 됐다 그랬죠. 벤츠 패밀리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벤츠 가게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네 고객들을 벤츠 패밀리래요. 지네 가족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지들한테 가족한테 차 팔아줘라 그거죠. 뭐. 그래서 이제 벤츠 가게 가서 구경도 하고 가면 뭐 거기서는 뭐 칵테일 파티를 많이 합니다. 차가 이제 신종이 나오면은, 신차종이 나오면은 이제 프레젠테이션, 프레젠타를 해요. 소개. 이제 알리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광고쇼를 하는 거죠. 그럼 거기 가면은 아주 재미납니다. 왜냐면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제 벤츠차 정도 소비할 정도, 그 정도 사람들은 이제 초대하는 거죠. 뭐, 거렁뱅이를 초대하겠습니까? 돈 들여서. 근데 그런데 가면은 분위기도 좋고, 잠시 후 세차, 또 차들 좋아하는 사람들 차들 보면 재밌잖아요. 그 차 깎아놓은 거 엔진 열어놓고 보면 진짜 예술품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주워 들은 얘기입니다, 이게. 차를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 많이 있는데, 뭐, 현대, 기아, 뭐, 대우, 뭐, 뭐, 삼성 자동차, 뭐, 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세아트, 오펠, 뭐, 레놀, 제가 그 안 좋아하는 시트로겐, 뭐, 등등, 쫙 있잖아요. 차 같지도 않은 그런 차.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폭스바겐, 뭐, 이렇게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제네럴 모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포드 뭐, 볼보 이런 거. 그래요. 근데, 그런 자동차 메이커가 굉장히 많은데, 각 메이커들마다 차를 수백만 대씩 1년에 팔아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자동차 회사가 망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 자동차 시장이 차가 너무 많이 생산된대요. 팔리는 숫자에 비해서 생산되는 숫자가 무진장 많답니다. 그게 뭐 수백만 대, 수천만 대가 그렇게 남아돈대요. 그래서 이 자동차를 파는 게 아주 힘든 과목이래요. 그건 그 사람들의 얘기고. 그런 와중에서 자동차 회사 중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남기는, 돈을 그러니까 잘 버는, 순이익을 많이 남기는, 그게 버는 거죠. 순이익을 많이 남기는 자동차 메이커는 어디냐? 이제 이런 얘기가 턱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벤츠하고 BMW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벤츠하고 BMW는 그 누가 삽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뭐 벤츠 한번 보려면은 참 그 행운이 있어야 됩니다. BMW라는 건 뭔 차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자동차 정비를 수년간 좀 공부를 한 사람인데 저희 1급 정비사 공부했습니다. 나중에 또 그런 얘기 한번 제가 언젠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왜냐면 그게 이제 재밌거든요, 얘기가. 그런데 BMW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BMW하고 메르세데스 벤츠 회사, 이건 뭐 한국에서 뭐 어쩌다 재수 더럽게 없으면 한 대씩 보는 그런 차예요. 그렇게 희귀하게 안 보이는 그 차 회사가 전 세계에서 돈은 제일 잘 번대요. 이익이 제일 많다 그거죠.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째서 그런 벤츠 회사는 차 조금 좀 덜 좋게 만들어 가지고 값싸게 만들어서 뭐 현대, 기아, 삼성, 뭐 레놀, 시트로에 이런 거 싹 그냥 시장을 갖다가 잠시 이렇게 잡아먹어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 기업이라는 게 이게 뭐 완전히 야생 아닙니까? 야생. 예? 저 들에 있는 짐승들 같은 세상 아니에요. 이거 야수 세상. 그러니까 좀 차를 적당히 가격 좀 해서 잘 만들어서 마크 딱 붙여서 딱 팔아먹으면은 시트로겐이니 뭐 웬만한 자동차 그저 뭐 도요타 뭐 차는 좋은데 하여튼 싹 다 없앨 수 있지 않느냐? 아 그러면은 벤츠 세상, BMW 세상 되면은 당신네들 돈 잘 벌을 텐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 벤츠나 BMW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유럽 사회에서 20% 부자 안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친대요. 상위 부자 20%가 벤츠나 BMW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대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처음에 고객을 공략을 할 적에 고객층을 이제
목표로 할 적에 상위 20%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80%의 사람들, 시민들은 아예 이 사람들은 뭐 돈 얹어줘도 차 안 산다. 벤츠, BMW 탈 그런 뭐 소양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뭐 개돼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전략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판매 전략을 짤 때.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 20%를 공략을 해서 그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또 디자인을 하고 그런 식으로 차를 또 제작을 해서 팔기 때문에 80%의 돈 없는 사람들이 안 사주더라도 20%의 고객이 돈 있는 사람들이 차를 사기 때문에 수익이 제일 많이 남는 회사가 됐다. 요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씁니까? 어떻게 써요, 제가? 벤츠가 뭐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말에 귀가 번쩍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거는 뭐냐, 저는 침쟁이니까. 스페인에서 그럼 침을 맞을 환자들은 누구냐? 저는 이제 어떻게 이제 뻥튀기를 했느냐면은 상위 소득자 10%가 침을 맞을 수 있는 고객층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의사들한테 가르칠 때도 이제 그 말을 써먹었습니다. 자, 벤츠 회사에서 차 소개하는 데를 가서 나는 뭐 음료수라도 얻어먹으려고 갔는데, 가니까 요런 얘기를 한다, 요런 얘기를. 그러니까, 침값을 내리는 거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 그럼 뭡니까? 박리담에 이익을 조금 봐가지고 많이 판다. 박리담에, 예. 박리담에는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 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판매 전략이죠. 박리담에.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땅이 반대다 보니까 뭐라고요? 생각이 반대다. 돌아가는 판이 반대다. 제가 또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벤츠, BMW 회사에서 뭐라냐? 돈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공략하는 것이 사업을 제일 잘하는 것이다. 나머지 80%는 그냥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사람들 상대해봤자 맨날 회사 중내 사네, 문 닫네, 문 안 닫네, 뭐 그따구 소리만 맨날 나오고 그러는 거다. 왜냐면 가난한 사람들 상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맞다. 테레비라는 거 이거 별 볼 일도 없는 거 전파를 하늘에 빵 쏴가지고 전 시민이 다 볼 것이다? 전 시민이 다 보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또 시청자 중에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아침에 이제 방송실에 나오면은 제가 나올 만한 시간에 이제 딱 나오면 제가 이제 비디오를 딱 꼽아놔서 이제 프로그램이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보통 이제 아침 10시 반 정도 됩니다. 그럼 제가 9시 반까지 와가지고 준비를 해서 10시 반부터 이제 쭉 비디오들이 나가요. 그때 이제 자동으로 하는 컴퓨터로 이제 내보내는 방송 그 시스템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컴퓨터 이런 걸 모르니까. 그리고 그게 또 비싸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때 돈으로 하면은 약 한 2천만 원 정도? 뭐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모르니까 이제 고지식하게 이제 비디오를 다 넣는 비디오를 통짜로 한 50개를 사가지고 쫙 엮어서 그 줄도 이제 그 비디오 줄 만드는 전문가한테 가가지고 50개가 연속으로 이제 터지면서 작동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특별 주문을 해서 그거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자도 그런 선은 생전 처음 만들어 봤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했고. 한 사람이 뭐 술 취한 의사인지, 뭐 침술 강의를 들으니까 기분이 나빴는지, 뭐 자존심 상했는지,
전화에다 대고 이제 욕을 합니다. 아침에 전화 딱 걸어서 제가 받으면 갑자기 막 욕을 해요. 인사도 안 하고. 무슨 말이냐. 너 길에서 만나면 머리통을 뭐 쪼개버린다느니, 딱 죽여버린다느니, 뭐 이런 식의 욕. 그 외에도 뭐 개새끼니 뭐 별욕을 다 합니다. 쫙 하고는 전화를 딱 끊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화가 자꾸 오니까 제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그 못된 권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공중파 UHF 방송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는 방송을 지워가지고 지워서 이렇게 유료 텔레비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전 세계에. 그 방송을 유료 텔레비 화면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집에서는 어떤 기계를 놓고 풀어서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유료 시스템의 방송을 하는 그 기계를 방송국에서 이제 화면을 내보낼 때 화면을 이렇게 말하자면 찌그려가지고 이제 내죠. 그러면 집에서 그걸 받은 사람은 그걸 찌그린 걸 다시 펴서 보는 방식이 그 유료 텔레비 방식이거든요. 그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 있느냐?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요런 과정이 특수한 사업이 이런 건 다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제가 상의를 했습니다. 이 회사에게. 여차저차한데 나는 UHF, 공중파, 아날로그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것을 공중파 방송에서 유료 텔레비로 전환을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자기네들은 뭐 그렇게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유선 텔레비. 유선으로 가든가 아니면 인공위성으로 오는 거. 인공위성으로 올 때는 되는데 공중파를 이렇게 UHF 방송을 해가지고는 그거 뭐 그런 주문도 없었고 그런 설비도 만드는 적이 없다고. 이 유료 방송이라는 것은 각 방송국마다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스타일이래요. 고유의 뭐라 그럴까, 유료 방식이에요. 그 기계에 지우는 스타일을, 지우는 방식을 각자 방송국마다 하나씩 독특하게 가지고 있고, 그 하나의 화면을 지우는 그 고유 방식이라는 게 당연히 그 특허로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는 다른 텔레비는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근데 그러한 일관적인 제작과 모든 행정 업무를 봐주는 것이 미국에 딱 한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네들이 안 된다면 뭐 그냥 무조건 안 되는 거네 그럼. 했더니 힘든 거라고. 왜 공중파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보면 더 좋은데 당신은 왜 그거를 지워가지고 하려고 그러냐. 지워서 아무도 못 보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나 이거 아침에 나오면 전화하는 미친놈이 하나 있다. 욕짓거리를 짜자자자자 해가지고 뭐 나는 욕은 뭐 스페인 말 잘 모르니까 뭐 기분 나쁘고 그럴 것도 아닌데 하여튼 뭐 유쾌한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파 UHF 방송을 지워서 그 기계를 산 사람만 유료 텔레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좀 연구해 볼 수 없느냐. 그랬더니 연구는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팀을 만들어가지고 그람비아에 제가 방송을 하는데 들이닥쳤습니다. 기술자가 누구냐? 네덜란드 기술자, 포르투갈 기술자, 스페인 기술자, 영국 기술자, 핀란드 기술자, 이 5개 나라의 기술자들이 모여가지고 마드리드를 들이닥친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뭐 이제 샬라샬라 하죠. 뭐 주로 이제 다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이런데 이 소꿉장난 텔레비인데 이거를 유료 텔레비로 해봐라. 그랬더니 이거 그 공중파로 잘 나가고 이거 뭐 하는데 그 돈 많이 드는 거 그거를 특별히 방송국 하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제작을 해야 된대요. 제작해라. 그랬더니 이제 그걸 했습니다. 기계가 나와서 1년 후에 이제 기계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걸어서 이제 지우는 걸 해보는. 지우면 어떻게 되나? 찍찍찍찍찍찍 이래요. 그 말도 그냥 이상하게 막 찍찍찍찍 이렇게 하죠. 화면도 막 그렇고. 그러니까는 조금 이렇게 볼래다가 이제 답답하죠? 그러니까 안 보는 거죠. 보고 싶은 사람은 이제 연락해서 그거를 다시 펴서 보는 그 기계를 이제 데코디피카더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사서 그거를 매달 또 돈을 내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유료 텔레비예요, 그게. 그걸 다 만들어서 이제 설치를 딱 했습니다. 1년 후에. 그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야, 1년 동안 우리가 지금 마르고 닳도록 했는데 이거 안 되네. 그러니까 이건 뭐가 잘못된 거냐?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그냥 머리 아파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공장에서 디자인해서 제작해서 여기까지 가져와서 이렇게 맞춰서 시험 방송 하는데 왜 이게 안 되냐? 가져가 가지고 또 뭐 검사한다고 또 와서 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안 되나? 그래서 제가 답답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유료 텔레비 하는 인공위성으로 유료 텔레비를 하는 텔레비 방송국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야, 이런데 너네 방송국에 그 안테나 관리하는 회사 나한테 좀 보내봐라.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있는 안테나 기술자들이 저한테 딱 왔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제작돼서 여기 와서 이렇게 있는데 왜 이게 안 되냐? 이게 돼야 되잖아. 이거 사람이 만든 일이 이거 사람 말 안 듣고 이거 되겠어? 너네들 한번 왜 그런지 비판하고 분석하는 입장에서 한번 따져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기술자가 딱 앉아서 이제 그 기계들이 이렇게 보더니 참 그때 참 제가 또 쇼크 먹었습니다. 이 기계에서 텔레비를 이렇게 데코디피카더 화면을 피는 기계에서 텔레비를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이 코드선, 이 선이 그 좀 굵은 거 없느냐? 굵은 선. 뭐 굵은 선, 가는 선, 중간 선 뭐 별거 다 있지. 여기 돈만 빼고는 다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에 선 쫙 걸어놓고 싸는 데가 있어요. 가서 이제 딱 에우로 커넥터리라 그러는데 유로 커넥터로 이렇게 꽂는 거. 텔레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거를 선을 아주 제일 굵은 걸로 갖다가 줬어요. 이게 제일 굵은 거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거를 딱 빼고 이 선을 딱 갈아 꼈어요. 갈아 끼니까 갑자기 텔레비에서 직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직 아주 답답하게. 뭐 들어봐도 별건 아니지만 아무튼 안 들으면 답답하죠. 영상이 민숙이 좀 그렇죠. 들으면 아주 야 이거 뭐 한 소리 또 하고 답답하고. 제가 왜 자꾸 반복을 어떤 때는 하느냐 하면은 어린아이들이 들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저도 말이 서툰 데다가 어린아이는 또 듣는 게 또 서투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잘 이해하라고 제가 자꾸 몇 번 반복할 때가 있어요. 그 왜냐? 스페인에서 여기서 방송을 할 때 환자들이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환자가 텔레비 환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집에 오니까 자기 아들내미 뭐 9살 10살 된 아들이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담배 피지 마. 담배 피면 여러 나쁜 거야. 그러니까 담배 피면 안 돼. 아들이 그랬답니다. 그래서 너는 그거는 어디서 알았냐? 그러니까 아빠 나 두선 텔레비 내가 좋아하잖아. 그 중국 사람 나와가지고 떠드는 거. 그 사람 나와서 오늘 얘기했어. 그러니까 아빠 담배 피면 안 돼. 아들이 그래갖고 정신 바짝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끊으려고 침을 맞으러 왔다는 거죠. 예. 어린아이들도 이런 프로 보면은 다 이해합니다. 예. 그리고 뭐를 하는 건 좋다, 나쁘다. 사리 판단할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그 관념이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때는 막 한 말을 뭐 몇 번씩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혼자 그렇게 뇌까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야, 이 조은이 이거 정신 넋 빠진 사람 아니야? 넋을 놓고 방송하나?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 거고요. 하여튼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테레비를 이제 쭉 하면서 치료비를 그러니까 제가 아주 고공행진을 하죠. 고공행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댓글 한번 올려보시라고요. 그냥 테레비만 보고 아이 뭐 재밌는 얘기도 아니고 뭐 침 가격이 얼마인지 뭐 그따위 소리 댓글 쓰라 그러고 이건 뭐 이런 테레비가 다 있어. 딱 끄고 그러실 게 아니고 아 지금 좋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재미로 한번 해보자. 도대체 이 침값이라는 게 침수가라는 게 얼마쯤 되겠나. 조건이가 고공행진을 한다니까 얼마쯤 되겠다. 뭐 하여튼 댓글 좀 올려보시라니까요. 그걸 이제 딱 맞추신 분들은 깜짝 선물을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 선물은 여기서 말이 있어요. 선물은 제일 좋은 걸로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볼펜을 선물하면 볼펜도 제일 좋은 걸로 해야 되고 자동차를 선물한다. 자동차도 제일 좋은 걸로 해야 되고 아무튼 선물은 제일 좋은 걸로 해야 된다 하는 말이 스페인에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하시고 댓글 조금씩 달아보시고 그래서 제가 그 안테나를 설치할 때 시험 안테나를 처음에 판넬 2개를 가지고 했을 때 한 방향을 방송을 할 수 있었을 때 그 주민들이 없는데 거기가 이제 왕궁이 있는데요. 그 넓은 그 60km에 해당되는 쭉 차 타고 나가서 1시간 동안 디립다 달려야 되는 그 숲속에 왕 가족 혼자 살아요. 그걸로 안테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거기다 다느냐 해서 나는 이 방송을 사람들 대중 그냥 많은 사람들 그 대중 아닙니까? 큰 무리 클 때자 무리 중자 아니겠어요? 큰 무리 사람 왕창 있는 거 대중이잖아요. 대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대자 클 대자는 뭐 많다 크다 이런 뜻이겠고 중자 무리 중자는 뭡니까? 제가 한문이 뭐 잘났다, 뭐 한문이 뭐 끝내준다, 한문 뭐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이제 한문권 문화에서 나온 그런 문화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무리 중자는 뭐예요? 위에는 피혈자가 딱 있고 피혈자 밑에는 뭡니까? 돼지가 있잖아요, 돼지. 그건 뭐겠어요? 물이라는 거는 돼지의 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대중은 그럼 뭐냐? 대중은 돼지의 피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무리냐? 돼지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다. 피는 돼지의 피를 가졌는데 뭐 영혼은 뭐 천사의 영혼을 가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돼지의 영혼을 가졌겠죠. 영혼은 아니래도 돼지의 사고방식, 돼지의 매너 뭐 이런 거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비슷하게.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 있는 데로 방송을 하려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안 사는 지역으로 안테나를 설치하라. 제가 그런 겁니다. 그럼 누가 보느냐? 안테나 기습자가 저 꼭대기에 올라서서 저한테 오늘 그러면은 누구 독도를 줘. 그러면 누구를 보라고 그러는 거냐 도대체. 넌 돌았다. 사람 많이 사는 데는 이쪽이다. 제가 지금 그 꼭대기 올라서서 잘 보이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사람 없는 데로 달아라 그거야. 스페인에서 하는 얘기 중에 끼엔 빠가 만다 이런 말이 있어요. 끼엔 빠가 만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요건 뭐 아주 짧은 말이니까 여러분들도 기억해 두시면은 나중에 스페인에 오시면은 가끔씩 쓰세요. 끼엔빠가 만다. 끼엔빠가라는 것은 누가 이렇게 돈을 내잖아요. 밥 먹으러 가면은 오늘 누가 산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 내는 거 아닙니까? 누가 사는 사람, 돈 내는 사람이 만다. 명령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갈비탕을 먹어라. 오늘은 비빔밥을 먹는다. 뭐 수제비를 먹는다. 돈 내는 사람이 메뉴를 정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테나 값 내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도 주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달아라 그러면 달아야 된다 그 뜻이죠. 예. 그러니까 뭐 저는 스페인 사람은 이제 그건 뭐 기본 상식으로 다 있으니까 이쪽으로 달아라 하면 뭐 두 번 말이 필요 없는 다는 거예요. 돈 내는 사람이 밑에서 떠드니까. 그때 이제 그럼 누굴 보라고 그러는 거냐, 이 테레비를.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새, 날라다니는 새, 그쪽 숲속에 있는 새들을 보라고 내가 방송하는 거다. 뭐 제가 이제 말도 못하고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창피해서 뭐 초라한 테레비 같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사실은 그 대중이 뭐 하는 짓이라는 게 뭐겠어요? 대중이 반응을 보인다? 무슨 반응을 보이겠어요? 지들이 하나 뭐 얻어먹을 거 없나? 뭐 그걸 이용해서 뭐 지가 어디 가서 폼 잡을 일 없나? 똥폼 잡는 거. 뭐 어디 가서 뭐 그냥 뭐 공짜라도 뭐 하나 얻으려고 그러는 거 없겠나? 뭐 그런 생각 아니겠어요? 돼지가 뭐 그런 생각하지 뭐. 딴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했고 5년이 지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 진료소를 갖다가 5년 동안에 자기가 하는 테레비에다가도 안내를 안 하는 이런 답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도 답답한 사람이니까 이제 뭐 속이진 않겠지. 그러고 이제 침을 맞아 보려고 했는지 침을 맞기 시작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례가 된 거예요, 전례. 테레비 환자도 이 침 치료비를 낼 수 있다 하는 그건 실제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경우가. 그러니까 그 다음 테레비 환자서부터는 이제 이거 지난번에 테레비 환자가 하나 왔는데 이래저래 해가지고 침값 딱 내고 침 맞았다고. 그 사람이 이제 테레비에 나와서 자기 침 맞은 얘기 할 거라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씀뻑씀뻑 하니까 테레비 환자들이 나도 침 맞아보겠다고. 나보다 먼저 맞은 사람도 있는데 나도 맞아봐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침값을 딱딱 내고 침을 맞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테레비 환자한테 하루에 2명씩 더는 안 되고 2명씩만 이제 진료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줬어요. 이제 예약을 해주는 거죠. 진료 시간을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슬슬 이제 치료비를 내고 테레비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제 와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 보통 한 달 동안 이제 침을 맞으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2사람씩 와가지고 새로운 환자가 2사람씩 테레비 환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테레비 환자가 늘어나. 그러면은 열흘 지나면은 20명의 테레비 환자가 늘어나죠. 그 환자들이 계속 지금 침 맞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또 새로운 신빙 테레비 환자들이 또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느냐. 테레비 운영 경비 그거 다 쓰고도 이제 남는 거예요. 테레비 환자만 가지고도 테레비 경비를 쓰고도 돈이 이제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뭐 하겠어요. 엉뚱한 짓. 다른 것도 이제 판을 벌리고 그렇죠. 이제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선전도 안 하고 그러는데 참 그렇게 테레비를 운영을 하고 모든 장비를 사대고 카메라도 그냥 테레비 방송국 하는 사람이 10대씩 15대씩 그렇게 산다? 쉬운 게 아닙니다. 주변에 테레비 하시는 분들 친구분들 계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너네 말이야, 텔레비 카메라 몇 대씩 사냐? 텔레비가 전체 몇 대냐? 그 텔레비 규모를 파악할 때 그 카메라 숫자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가 18대, 전체는 18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주변의 친구분들한테. 야, 너네 텔레비 방송국에 카메라가 몇 대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18대 가진 텔레비 힘들어요. 제가 뭐 제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제가 지내온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왜 제가 그렇게 18대를 갖다가 놨느냐. 저는 카메라맨이 이렇게 와가지고 뭐 카메라맨 하다가 카메라 삼각대를 발로 톡 차가지고 그걸 뜨리뽀대라 그러는데 발로 톡 차가지고 카메라가 뭐 흔들흔들 뭔 일이 있었다. 넘어졌다.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다는 카메라맨을 세우질 않습니다. 예, 카메라맨이 움직이고 하는 데마다 하는 그 각도마다 카메라를 한 대씩 새로 세우는 거예요. 카메라맨 얼짱되지 못하게. 제가 이제 그런 건조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카메라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실 조그만 텔레비, 소꿉장난 텔레비라고 그러지만은 이게 소꿉장난 텔레비가 아닌 게 됐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마드리드 텔레비가 좋으니 죽여라 뭐 이러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새들, 그 왕이 사는 숲 속에 마드리드의 4분의 1 지역에 해당하는 그 숲속에다가 안테나를 향해서 걸었는데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 다음에는 이제 16개 안테나, 2개에서 이제 16개를 달았죠, 판을. 그러니까 이제 마드리드에서부터 이제 이 마드리드 근교에 있는 다른 주, 아빌라 주란다든가, 과달라하라 주란다든가, 뭐 이런 다른 주에도 이제 방송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전파가 이제 세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마드리드에서 전체 방송국 중에서 공중파 방송국 중에서 두 번째의 시청률을 가지고 있다. 그런 통계가 나왔답니다. 저는 몰랐죠. 그런 거 제 관심 있습니까? 저는 날아다니는 새를 향해서 방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몰래 그걸 또 보는 모양이죠. 보겠죠. 집집마다 뭐 전파가 들어가는데. 집집마다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아프지. 그러니까 뭐 너가 아픈 거는, 머리가 아픈 거는 그게 뭐 이래저래 해서 너네 의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아픈 게 아니고 이렇게 열이 나가지고 이게 잘못돼서 이렇게 아픈 거다. 그러니까 약을 먹어서도 안 낫고 침을 맞으면 이렇게 낫는다. 이런데 뭐 머리 아픈 사람 그거 솔깃하지 않습니까? 내일은 허리 아픈 거에 대해서 얘기할 테니까 허리 아픈 사람들은 들어라. 오늘은 뭐 나 집에 가야 되니까 그만한다. 이러고 이제 텔레비 딱 끄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텔레비가 뭐 갑자기 딱 끄는 텔레비가 있습니까? 뭐 뜸 좀 들이고 뭐 선전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고지식하게 집에서 뭐 아무나 이렇게 비디오 보는 것 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한 번은 이 마드리드에서 박람회가 이제 열렸습니다. 무슨 박람회냐면 이 방송관계 박람회, 텔레비 박람회 말하자면은 아우디오 비디오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브로드캐스트 박람회가 열렸어요. 그 브로드캐스트 박람회는 이제 런던, 프랑크푸르트, 독일, 영국, 스페인, 마드리드 뭐 이런 데를 사람 많이 사는 동네 파리 이런 데를 댕기면서 그 비디오 박람회를 합니다. 거기가 이제 마드리드에서 1년에 한 번씩 하죠. 11월 달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거 한다고 전국에서 이제 텔레비, 라디오, 뭐 무법 방송자들이 쫙 와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뭐 가면은 뭐 대중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대중 뭐 공짜라도 하나 뭐 주나 해가지고 돼지피 가진 사람들 거기 많이 온다 그랬죠. 그 많은 사람들 모이는데 가봐야 별거 없어요. 잔치집도 많은 사람 모여있는 잔치집 가면 먹을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바닷가도 그래요. 사람 많이 있는데 그런데 가보면 바닷가도 지저분하고 옆에 사람들도 그 땀 냄새 나고 그래요.
예, 아주 그림 같은 바닷가에 사람 서너 명 있는데 그걸 여기서는 플라이아 프리바다라 그래요. 개인 해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해변, 그런 데 가서 뭐 딱 누워서 30분씩 있으면은 몸이 좀 편안한 것 같고 좀 달라요. 사람 많은데 쫓아다닌다 그래갖고 절대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벤스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방송 관계자들이 쫙 마드리드에서 이제 모인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제가 방송실에서 열심히 이제 혼자 뭐 비디오도 보고, 뭐 피아노도 쳤다가 저는 뭐 미친 짓 많이 하거든요. 방송실 안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저녁에. 그래서 웬일이냐? 밤중에 왜 여길 왜 오냐? 그랬더니 그 텔레비 박람회 하는데 거기 안 갔느냐고. 아니, 난 그런 데 안 가지. 그런 거는 너네들 뭐 돈벌이 하는 텔레비 하는 사람들 하는 거지. 나야 뭐 아무거나 뭐 갖고 하도 되잖아. 내가 뭐 돈을 벌길 하냐, 뭐 내가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냐, 뭐 출세하려는 거냐, 뭐냐 내가. 국회의원 나가려는 거지. 뭐예요 내가.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제 그런 거 아니까 뭐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냐면 절더러 저녁을 사내라는 거예요. 야, 너네들이 좋은 데 가서 박람회 가서 구경하고 이렇게 왔으면 너네들이 사야지. 야, 나는 죽게 일하고 있는데 먼지 구덩이에서 내가 밥을 사야 한다니? 그건 경우가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있대요. 뭔 이유인가 하니까 텔레비 박람회를 하니까 거기 방송 시청률 조사하는 회사가 나와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쫙 전광판에다가 각 텔레비, 뭐 스페인 텔레비, 무슨 텔레비, 텔레싱코 텔레비, 안테나 트레스 텔레비, 뭔 텔레비, 두손 텔레비, 뭐 마드리드 텔레비, 쫙 텔레비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시청률이 이제 거기 나오는 거예요. 전광판에 시청률이 짜자자자. 그 시청률을 조사해주는 회사가 거기 이제 고객들 끌으려고 온 거예요. 텔레비 방송국들한테 시청률을 이제 제공하고 또 텔레비에 선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광고를 이제 맡기려는 사람들, 광고하려는 사람들이 이 텔레비가 시청률이 많이 있는지 많은 사람이 보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광고를 어느 텔레비에다 부탁해서 낼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시청률을 파는 광고를 하는 사람과 텔레비 방송국에 다 팔아먹는 그 회사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텔레비 업자들이 거기를 뭐 당연히 다 갔겠죠. 또 멋있게 해놓지 않았겠습니까? 아싸파따 여기 뭐 이제 잘생긴 애들 거기서 또 안내하고 그러니까. 그 이제 쭉 이제 나오는데 보니까 두 손 텔레비, 두 맨주먹이다 하는 제 텔레비, 두 손 텔레비가 2위에 딱 있대요. 두 번째. 그래서 조은이는 선전도 안 하고 광고도 안 하고 그냥 지멋대로 컸다 꼈다. 뭐 스페인말 되지도 않는 말 하다가 화딱지나 한국말로 막 하고 어떤 때는 영어로 막 하고 미친놈같이 아무도 모르게 모르는 건 모르는 사람 사정이고 지는 뭐 설명 제대로 했다는 거니까 하여튼 이런 못된 사람이 하는 이런 텔레비 시청률이 어떻게 두 번째에 올라가 있느냐. 이거 진짜 보통 일 아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술렁술렁 얘기하는 얘기가 이 조은이 손봐야 된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텔레비 관계자들끼리. 한번 손 보면 뭐 보라 그러죠.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한번 당해야지. 그래서 시청률이 이렇게 두 번째로 이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이거 참 좋은 일이냐. 그러니까 밥 사라. 그래서 제가 또 밥을 샀습니다. 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날라다니는 새들이 보라 해서 방송을 했는데 결국은 마드리드 시민들이 이거 진짜 가치 있는 텔레비다. 내가 일 끝나면 빨리 이제 술 안 먹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조은이는 아무 때나 배짱 맞는 시간에 막 방송 와서 텔레비 딱 틀고 혼자 막 하니까 빨리 집에 가서 기다려야 된다.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한 이런 무식한 천하의 무식한 이 텔레비가 마드리드에서 시청률 2위를 마크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유튜브 방송을 우리가 해서 지금 저는 이제 방송을 어찌됐든 하는 입장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누가 되셨든지 간에 뭐 우연이든지 필연이든지 이제 보시는 입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청자분들 중에서 상위 10%, 그것도 많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상위 5%, 그거 너무 많아요? 그것도 너무 야망에 참, 그거 뭐 욕심스럽습니까? 그러면 상위 1%. 괜찮죠? 1%는 뭐, 괜찮지 않습니까? 1%에 해당되는 시청자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적은 시청자층이 보신다 해서 이 텔레비가 아주 꼴찌 텔레비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벤츠 회사에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벤츠 회사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내일 당장 아침에 커피 드시기 전에 벤츠 회사부터 가세요. 문 열으면 첫 번째로 딱 들어가가지고 벤츠 회사 손님은 상위 몇 프로를 타겟으로 하느냐? 판매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니 손님 어떻게 그런 회사의 비밀을 물어봅니까? 이러실지도 몰라요. 상위 1%의 시청자 분들이 제 영상 수기를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이렇게, 이거는 뭐 국경 없는 방송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공위성, 텔레비 방송을 중계하는 인공위성을 다 합친 것보다도 방송 지역이 넓고 잘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유튜브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 전 세계의 최고 좋은 방송 시스템으로, 송신 시스템으로, 통신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또 보고 이러고 있는데, 그 돼지 피를 가진 사람들, 수많은 돼지 피를 가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텔레비 보세요. 다른 텔레비. 여러분들의 감성에 맞고 취향에 맞고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에 맞는 그런 텔레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1%에 내가 해당되는 진짜 엘리트 시청자다, 그런 분들, 나는 내가 보고 느끼고 이거다 싶으면은 나는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다못해 댓글이라도 하나 쓸 수 있는 사람이다, 친구들한테 한 번쯤은 소개할 수 있는 난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영상 이민수기의 시청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왜 제가 드리느냐 하면은 이제 50회를 넘어섰습니다. 50회를 넘어섰는데 저에게는 이게 참 많은 분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조금 마음가짐도 정리를 한번 해야 되고, 방송 분위기도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고, 세계로 그냥 이렇게 나가는 방송이라고 하지만은 방송하는 입장에서나 듣는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특히 영상 이민수기 이 프로그램은 한국의 전통 침술이 전 세계 의학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또 한국 의학계에도 마찬가지 참 희망적인 소망이 되는 그런 의술로 정착이 되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떠들고 듣고 치워버리는
뭐 일회용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영상 이민수기를 보실 때는 뭐 쓸데없는 말 맨날 나오더라도 그런 각도에서 유의해서 봐주시고 또 많은 조언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51회 영상 이민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